뭐 이제 저 개인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이제는 우리한테 하나의 어떤 중심 과제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이제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이 건설 분야가 한 거의 탄소 배출의 한 40%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항상 지금까지 제가 설계를 지속해 오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은 항상 건물을 설계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도구적으로 장착하는 수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저감하고 탄소를 저감하는지 이런 수치적으로만 따져주는 정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뤄져 왔는데, 도대체 이걸 건축 안에서 중심 과제가 되는 방식이 뭔가? 그 뭐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냥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퍼센티지 매일 바뀌는데 건축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한 80%는 사실은 외산이에요. 외산이고 국내 목재가 20%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로 쓰여지는 건 10%도 안 됩니다. 산림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 조림에 대해서는 사실 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숨쉬는 폴리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 폴리 이 순환 경제를 이제 내걸었으니 그 광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장성에 이제 좋은 편백나무가 있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부에 일부 쓰는 정도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림의 환경이 목재 산업을 현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도는 자꾸만 이제 이거 탄소 중립 하라고 그러고 목조 쓰라고 권장하면 그럼 결국에는 수입 의존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포인트로 저어졌던 목재 건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가속도가 붙어 있다거나 관심은 많아졌는데 법규 체계도 사실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법규도 못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다수의 건물이 목재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법규가 조금 이율 배반적인 법규도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닌데, 적어도 이렇게 건식화된 공법들, 그리고 명확한 그 자재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뭐 지금 이제 스피아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공장에서 제작된 것들이 상당 부분 현장에서 설치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재 이동, 뭐 모든 면에서 최적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떤 자재를 썼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결국 친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또 그리고 그래야만 그 데이터나 뭐 작업자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이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 부분 그냥 콘크리트 위주의 어떤 건설 문화에서 이런 뭐 좀 더 건식화된 뭐 목조를 대표로 하는 그런 자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걸 그냥 불가피하게 우리가 쫓아갈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뭔가 이 건설 분야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문제가 던져졌을 때 그걸 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도 그렇고 거의 그냥 콘크리트 그냥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건설 행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행위입니다. 저도 설계했을 때 건축주들한테 친환경적인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고 난 뭘로 보상을 받아. 뭐 이게 운 좋은 건축가를 만났으면 이렇게 뭐 용적률로 보상을 받고 뭐 했겠지만, 당시 제가 옛날에는 뭐 거의 그런 인센티브도 없던 시절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야 뭐 그 가격동하고, 솔직히 말하면 거꾸로 저도 제한된 자본으로 내 집을 짓는다 치면 내가 아무리 친환경 한다 하더라도 당장 내 돈에서 주어지는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비싸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거꾸로 너무나 지금 그동안 엄청나게 쌌던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올라간 것이 이제서야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쉽게 쓸 뿐더러 이제 버리는 것도 아무런 비용 없이, 물론 우리나라는 분리수거 잘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만 사실 버리는 비용도 아직도 너무나 싸거든요. 이것이 이제 곧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용 지출이 발생할 거예요. 플라스틱부터 시작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비용 지출이 발생되면,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자재나 이 공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표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 그 제도화가 돼야만이 또 따라올 부분은 또 따라와야, 또 개발을 하신 분들 입장에 그런 기준과 제도가 있어야 또 시장이 거꾸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하고 싶어도 수피아나 이런 자재 회사들이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꼭 로컬 자재라고 해서 로컬을 이렇게 여기 지역에서 나는 것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거는 조금은 이제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소위 말하는 캐나다 우드 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표준화가 잘 돼 있고 기준이 잘 돼 있고 시공법 디테일 다 잘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부럽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수피아처럼 또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도와주려면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표준과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저는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건축 안으로 들어오는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번에 그게 중심이 되는 경험이에요.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 때로는 데이터거나 혹은 또 기술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 건축의 미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 환경 미학 이렇게 말을 막 억지로 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태라는 말과 이제 환경이라는 말과 미학을 이렇게 섞어놓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건축가한테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것들이 지금 완전하게 구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게 때로는 건물의 형태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고민하고 건축 안으로 끌어들일 때 비로소 이게 환경이라는 문제가 어떤 건축 안에서 논의의 어떤 중심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